안녕하세요. 토담비 토익 스피킹 강사 이루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파트 6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Part 6 Express an Opinion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파트 6는 사실 제일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고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자타공인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파트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트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파트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유창성은 있지만 영어식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연습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파트 6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사들도 모든 문제가 너무나 쉽게 다가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사분들이 항상 시험 치러 가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문제를 접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전개하는 방식을 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시험 치러 갔을 때 제가 하고 나오는 답변이 항상 만족스러울 정도로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다르게 얘기해보면은 제가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제가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파트 6 본격적으로 이론 출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Do you agree with this statement? For successful business, it needs to attract new customers continuously.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읽어줍니다. 문제의 형태는 파트 3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 3는 기억하시겠지만은 문제는 그대로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초가 밑에 떨어지는데 문제도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읽어줍니다. 빠르게 안 읽어주고요. 천천히 읽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이 15초라는 준비 시간이 떨어지게 되겠고 준비 시간이 끝나면 60초 동안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활용해야 되는 이 15초를 아주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그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5초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꼭 기억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인데 좀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15초 동안에 아이디어를 하나 못 끄집어내면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하더라도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agree that for successful business에서 문제를 한번 쭉 읽으면서 그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라 하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영어를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데 영어를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혹시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겠지만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영어를 조금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5초 동안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떠올릴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만이 베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잘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60초 전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코링 가이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수는 기본적으로 5점 만점이고요. 이 평가 기준은 파트 3에서 파트 6까지 동일하니까 이것보다는 우리는 5점 만점을 받기 위한 파트 6의 형태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견 설명이 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파트 5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 구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파트 6의 파트 5의 구체적, 파트 6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상황을 설명할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예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속도의 표현이 유창하다.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유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조건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별로 끊김없이 말을 죽이어가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말을 별로 끊김이 없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끌고 가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한 사소한 실수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한국 사람들 되게 문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소한 실수가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죠. 아니, 물론 문법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틀려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큰 문제는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건데 그 정도의 문법 실수가 아니라면은 사소한 문법 실수로 감점 요인을 주느냐 뭐 그렇진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연 영어만의 문제인가? 과연 영어만의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useful subject to study for those who want to pursue their career in business? 비즈니스 관련한 직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가장 유용한 과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떨어지네요. 첫 번째 literature, 문학, 두 번째 psychology, 세 번째 philosophy, 이렇게 철학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실제 기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거를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답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맞죠? 쉽게 들기 아니, 물론 아이디어는 있겠죠. 뭐 psychology를 대부분 선택을 할 거예요. 심리학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고 이런 얘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1분 동안 전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1분 동안 전개 가능하세요? 그게 좀 어렵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어만을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한글을 또 잘 하셔야 한글 아이디어가 이미 잘 정리가 좀 되셔야 그걸 영어로 바꿀 수 있겠죠. 아시겠죠?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어식 사고를 하라. 이 영어식 사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트 3 때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식 사고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채점자는 미국인이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순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순 감각,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순을 가지고 영어를 했을 때 과연 채점자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I don't think so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의 형태를 맞출 수 있도록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어식 사고, 다르게 얘기하면 영어식은 뭐 중심이에요? 영어는 결론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론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결론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설명을 뒤에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얘기 먼저 던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설명 위주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끌고 가요. 그러한 다음에 그래서 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영어는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 결론을 설명하는 결과적으로는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기자회견식 어순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자들이 묻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 같은 경우라든지 외국에서 공을 던지고 있죠.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류현진이 뭐 20승을 했대요. 이랬는데 그래요? 아니 그 마지막 경기 때 퍼펙트 게임을 했대요.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퍼펙트 게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좋네요. 이러고 말 기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기자들이야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 상황이 한 명만 알고 이거를 처음 퍼뜨린 사람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퍼펙트 게임을 했대요. 그러면 아니 그래요? 마지막 게임은 언제였나요? 아니 공의 구질은 뭐였나요? 긴장하진 않았던가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어는 언제 유현진이 등판을 해서 몇 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7회까지 한 대도 안 맞고 8회도 넘기고 9회도 위기를 넘기고 결국에는 노이즈 노로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는 노이트 노를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론 중심으로 끌고 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식 사고를 할 때 중요한 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유를 찾아야 되나. 여러분들 요거 진짜 별표 한 3개 하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에 답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문제의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거기서 답을 끄집어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광고가 사람들의 안 좋은 쇼핑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답변은 결국 이거거든요. TV 광고는 제품의 좋은 점만을 광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질문에서 뭘 어떻게 끌어낼 거냐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좋은 쇼핑 습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키워드를 한번 좀 잡아보는 거예요. 안 좋은 쇼핑 습관이 뭘까? 안 좋은 쇼핑 습관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있어요? 충동 구매를 하는 게 안 좋은 쇼핑 습관이겠죠. 그러면 아니 왜 TV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하지?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그렇죠? 광고는 좋은 제품의 좋은 점만을 광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TV 광고가 어쨌든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식은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쇼핑 습관 하니까 잘 모르니까 안 좋은 쇼핑 습관을 먼저 정의를 내려서 아이디어를 쭉 끌고 가는 느낌인 거죠. 그런 경우 보세요. TV, 맥도날드 같은 거 광고를 하는데 새로운 버거가 나왔어요. 이 버거는 use very fresh vegetables and patty grown from 뭐 그럴 일 없겠지만 from Korea. 그 patty는 뭐 한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And the bread is very 뭐라고 설명을 할까, bread를. 어쨌든 뭐 we use very good ingredients for the bread.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제일 끝에 but this burger if you have a set. 뭐 물론 영어에서 meal이라고 표현하지만 if you have a whole set that's over 1,000 calories.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점만을 광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답이 있어요.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유를 이제 보충 설명해서 1분을 채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한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글로 쉽게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 자동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gree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한글로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자동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V 광고는 제품의 좋은 점만을 광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for example, in fact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고 to be more specific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폼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3개월 전에 제가 차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자 하는 차량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최고의 차를 선택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 광고를 보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그거를 광고하더라고요. 차를. 그래서 너무 멋져 보여서 별 생각 없이 그 차를 구매했는데 아니 퀄리티가 그 차의 질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능이라든지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가 사람들의 안 좋은 쇼핑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충동 구매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영어로 끌고 와도 간단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한글말이 쉽거든요. 이걸 영어로 바꿔서 간다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I agree with this statement for some reasons. Most of all, TV presents only good image about the product they advertise. To be more specific, 3 months ago, I tried to purchase a car. I tried to change my car to a new one. So I started to collect a lot of information that about the car that I would like to purchase. And I thought that I would choose the best car among them. But one day I saw a car advertisement which was advertised by my favorite actor. And the car looked very cool. So I purchased the car without putting much consideration on it. But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quality of the car was not as good as I expected. So I agree with this statement. 괜찮으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중간에 내용들은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영어로 바꾼 느낌인데 물론 좀 빠진 거나 추가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글을 쉽게 끌고 가니까 영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뭐 예시는 쉬워도 괜찮은데 표현이 쉬운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시가 여러분들이 이유로 던졌던 것에 걸맞아야 좋은 답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장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쉬운 문장을 쓰더라도 의미 전달만 잘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완성도를 유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6에서 5점을 주는 조건, 만점을 주는 조건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5점 만점 중에 5점을 받으면 레벨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채점 기준표에 보면은 뭐 한 180점이라고 해서 레벨 7 중에 제일 높은 점수 있죠. 이 점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180점, 레벨 7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 5는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그런데 파트 6는 5점 만점에 4점을 받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5점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레벨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파트고 뭐 어렵죠. 그러나 너무 어렵게 꼭 내가 레벨 7을 위해서 만점을 막 받아야 될 것 같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첫 번째 영어 논리에 맞는 완성도 있는 답인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질문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응답인가. 세 번째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는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1, 2, 3번 중에는 3번에 아주 중요한 설명을 조금 곁들이고 싶은데요.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채점자는 미국인이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60초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어려운 문장을 써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를 쓰더라도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표현이 과연 네이티브 스피커 채점자한테 어려울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펜을 판매를 해요. 뭐 살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펜을 판매를 합니다.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표현이에요? 다시,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표현이에요? 맞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가 더 어려운 표현인 거죠. 맞나요? 진짜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직접 여러분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외국인이에요. 제가 외국인. 저 이거 얼마예요? 물었더니 속으로 이 자식 초졸인가? 왜 이렇게 쉬운 표현을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랬더니 이 자식 박사 출신인가?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낚인 건데 맞죠? 결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어려운 표현이 과연 네이티브 스피커 채점자한테 어려울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돈을 아낄 수 있다. I can save a lot of money. 쉬운 표현인데. It is economical. 경제적이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죠? 이게 더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죠?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붙고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서 자연스럽게 설명해서 채점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말을 어렵게 끌고 가고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문이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스피킹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11번 문제를 여러분들 연습할 때 연습하는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는요. 말할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이유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선택한 방향에 관련하여 생각을 해본 후 문제에 따른 장단점, 동의, 선호, 의견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를 15초 안에 떠올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초 안에 안 떠올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문제별로 모든 아이디어를 기억해낸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방법론적인 걸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저랑 또 꾸준히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어쨌든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 단계를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의견과 이유를 쓰시는 건데 이걸 한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예시도 한글로 쓰셔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쉬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한다. 결과적으로는 한글이 쉬워야 되는 거. 맞죠? 쉬워야 함.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한글로 쓴 거를 영어로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글 표현이 좀 쉬워야 영어로 바꿀 때 한결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6에 틀에 넣어서 완성을 하시고 큰 소리를 읽으면 60초 분량이 되는지 확인한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60초 분량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여러분들 준비할 때 한 45초 분량이면은 실제 시험 치러 가면 60초쯤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하면서 버벅버벅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시험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한 45초에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기억하십시오. 아이디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에서 전개하는 형태만 기억해 놓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여기서 이런 예시 느낌으로 끌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게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내용을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그 아이디어에서 전개하는 느낌을 제대로 외우라는 거죠.